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속TV의 특집 프로 서유정의 개운법, 즉 운을 여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를 할 때 어떤 방법, 어떤 운을 얻어야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사 가기 전에 생기복덕을 가렸어. 좋은 날을 가려서 손이 없는 날을 이사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날짜가 맞지 않고 대장군방이나 삼살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서유정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눈을 활짝 열어주는 개운 전문 무당 서유정.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은 반드시 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운칠기삼이 성공 비결이라 한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 거듭된 실패로 좌절한 사람들에게 막힌 눈을 활짝 열어주어 용기와 희망 주는 개운법으로 유명한 대구 봉덕동의 서유정 만신을 만나본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서유정 선생님의 신당에 찾아왔습니다. 서유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무속TV의 특집 프로 서유정의 개운법, 운을 여는 방법. 이 프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면서 질문도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오고, 우리 서유정 선생님한테는 무슨 질문이나 이런 거 좀 온 게 있습니까? 많죠. 이렇게 개운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은 방법을 좀 그냥 가르쳐 줄 수 없느냐. 방법은 그 영업 비밀인데 그걸 그냥 다 가르쳐 사람은 좀 곤란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렇게 보고 정말 그냥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운이 활짝 열려서 자기가 하는 일에 뭐든지 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 서유정 회장님의 개운법이 인기를 얻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운을 얻어서 새로 이사간 집에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내 사업이 성공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전부 내놓겠습니다. 예. 이사를 가려 그러면 첫째는 어떤 이사운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이사운도 있어야 되지만은 요즘에 있잖아요. 대장군 삼살에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쓰러지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장군 방위는 그래도 이사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장군 방에 네. 날 잡으면 할 수 없이 가야죠. 네. 딸 잡아놓고 어쩔 수 없으면은 꼭 가야 되는데 대장군 방이면 어떻고 삼살방이면 어떻습니까? 또 방법은 다 있습니다. 뭐든지. 무속인들 누구나 다 아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근데 가면서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정말로 가도 큰 탈이 없겠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방위도 받지도 않고 삼재도 들었고 안 좋은데 또 가가지고 더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을 맛인데 가가지고 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사를 가서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사운도 들어있는 데다가 그 집에 터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운이 나오고 맞아야 되고요. 또 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이도 맞아야 되지만은 수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수맥도 수맥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거. 간단하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그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하게는 어떻게 아주 기초적인 거 꼭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이사를 가려면은 우리가 점을 보다 보면
이사운이 들었다. 이사운이 들었으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데 이사운이 들어도 이사를 못 갈 형편이 되잖아요. 이사 운이 들어도 이사를 못 갈 형편이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아, 무조건 이사 가면 된다. 아, 그럼요. 어. 물어보셔야지. 그럼 답은 있잖아요, 저희들이. 저는 언제든지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운이 들었을 때 이사를 가야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좋은 운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 돈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집을 찾다 보면은 방위도 안 맞고 또 내가 뭐 삼설방이다, 대장군방이다, 뭐 그런 식으로 딱 걸리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무슨 방법이 있죠? 그쵸. 돌아가는 방법. 또 옛날 어른들이 있잖아요. 삼살방이를 만나면은 바가지를 깨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접시를 깨고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삼살방이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은 수맥이거든요. 아, 수맥입니까? 근데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쪽에 방위를, 머리를 두고 자야 되느냐. 또,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방에는 어느 방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사를 가시게 된다고 하면 일단 어느 방을 가야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되고요. 정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또 그런 방법 여러 가지를 찾아드릴게요. 그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이사운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사운이 어떻게 매년 들어오는 겁니까? 몇 년을 걸쳐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죠. 매년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이사방이라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안 되면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만들어야죠. 사람이 하는 일에 매번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안 들었다고 꼭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주인이 못 있게 하는데 어떻게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돈을 빼서 써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갈 때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일,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죠? 네, 있죠. 그걸 좀 알려주시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 맞았다,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요, 벌써 날짜는 맞아야 되고요. 꼭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손이 있을 때 가면은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누구나가 못도 치고 집을 조금씩 고치잖아요. 만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흔히들 이사 갔는데 이 집에 무슨 부정이 닿네. 분명히 그럴 때는 어떤 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을 박아서 그랬다. 그런 집에 가고 나면은 눈이 아프든지 어딘가 무슨 종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간단하게는 그 못 있는 데다가요 향으로 돌리고 아니면 그 못을 일단 뺍니다. 다 뺀 다음에 손 없는 날 그 어느 방향에 내가 모치를 했는가 보면 방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손 없는 날 가시면 가장 좋고요. 그쪽 방위에 손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꼭 필히 지켜야 되고요. 또 이사 가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밥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고 밥 남았다고 아깝다고 가져가시면 액을 가지고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절대로 밥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반찬은 가져가도 되죠? 네, 그렇죠. 밥만 안 가져가면 된다. 네. 그렇군요. 그건 몰랐는데. 예. 예, 그러면 이사 가면 뭐 액자도 걸고 뭐 하려고 다 못을 박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토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동토가 나죠. 그러면 무조건 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나는 게 네. 아니고 그 수가 안 맞을 때 동토가 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보통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간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손 없는 날씨가 딱 나오잖아요. 네. 방위별로.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다. 이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손 없는 날은 9, 10. 또 음력으로? 네,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이러는데 이게 방위별로 돌아갑니다. 1, 2는 동쪽에, 3, 4는 남쪽에, 4, 5는 서쪽에, 7, 8은 북쪽에 이렇습니다. 근데 앉은 자리는 원래 중앙방위, 그거는 9, 10,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손 없는 날, 나오고 맞지 않는 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 손 없는 날 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 또 일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손 없는 날을 피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동쪽 방위로 이사를 갈 때는 초하루 이튿날 음력으로 그렇죠. 1일날 2일날 피하고 예. 남쪽으로 이사를 갈 때는 음력으로 3일 4일을 피하고 예. 서쪽으로 이사 갈 때는 음력으로 5월 6일날 피하고 네. 북쪽으로 이사를 갈 때는 음력으로 7일 8일을 피하면 된다. 예. 그리고 음력으로 9일날 10일날은 무조건 다 방이 상관없이 손이 없는 날이니까 음력으로 9일날이나 10일날 가면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요, 무조건 9일 10일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근데 9일 10일은 음. 못을 치고 집을 고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 부엌이나 화장실은 함부로 또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문하고는. 그래서 9일 10일은 될 수 있으면 손이 없으니까 가셔라. 가셔서 못 칠 정도는 해도 된다. 그러는데 또 9일 10일도 맞지 않는 날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 보시고 방법을 좀 피해갖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이라고 무조건 가지 말고 네, 꼭 가서 좀 물어봐라.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어봐라. 아니요, 그것만 아니고 또 예. 가시면 좋아야 되니까. 가시면 좋아. 그렇죠. 예. 네, 그 방위도 맞아야 되고 방위가 안 맞으면 돌아서 또 가고 또 가기 전에 뭔가를 하고 또 들어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금을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좀 어차피 갈 거는 간데 편하게 가시라고 또 방법도 취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터전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 또 문도 이렇게 하면 안 맞고 그러니까 또 침대 머리를 어디다 두느냐. 그러면 이 사람 집에 애들은 머리가 맑아야 되고 또 가장들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가정 편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 집에 가서 가족들도 건강하고 네.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도 중요하고 이사 가는 그렇죠. 날도 중요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의 위치라든지 자식들의 공부방이라든지 부부들의 침실 또 침대의 방향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 이거죠. 침대 그렇죠. 방향을 잘 놔야 그냥 공합도 좋아지고 그렇죠.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더러 이런 게 있잖아요. 집에 음기가 너무 셀 때는 그 음기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맥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음기가 센 집은 어떤 양기를 또 여면 되는 거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물어보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집만 보고 이 집을 계약했으니까 그 집 들어가는데 그 집 들어가서 보니까 음기가 세고 알게 모르게 몸이 아프고 뭐 그냥 네. 뭔가 찌뿌둥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꾸 삐그덕거리고 우리 자식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애들은 책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책상도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너무나 큰 충을 만나면은 애가 머리가 멍해져요. 이사 가서 애들이 이상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터전에서 나를 잘 받아주고 그 조항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안방에는 보이지 않는 성주라는 게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주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파트에도 성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있으니까 저는 물어보고 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성주도 잘 모르고 성주를 모시는 방법도 모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와서 여쭤보고 우리 무교인들한테 성주를 모셔달라 그러면 되고 성주를 모시기 싫어도 내가 이사를 갈 때 네. 뭘 가장 먼저 네. 그 집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원래 밥솥이잖아요. 밥솥입니까? 네. 밥솥하고 뭐 옛날에는 밥솥하고 소금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소금을 먼저 금덩어리 들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밥솥을 갖다가 제일 먼저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 거실에 들어가면 가운데다가 제일 먼저 뚜껑을 열습니다. 옛날에는 요방 가져갔어요. 화장실이 없었잖아. 화장실 안에가. 그렇죠. 지금 화장실은 있으니까 밥솥 단지 소금
소금은 부정도 풀지만은 돈도 된대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그 어떤 분은 양소태 밥을 해서 제일 먼저 갖다 놓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부터 밥은 가지고 가면 안 됐습니다. 밥을 그 집에 가서 했어. 그렇죠. 그 집에 가서 밥을 해갖고 노라는 거는 말이 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절대 밥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 가는 날은 그 밥 자체를 안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밥을 해서 바치는 것은 네. 그 집 터주신한테 바치는 그런 형태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밥만 바치지 말고 막걸리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항에 가시면 또 아. 막걸리를 넣잖아요. 아니 그러면 또 시립도 좀 해가 그냥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문간에 이렇게 좀 넣고 베란다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네. 다들 먹을 사람 없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네. 그러면 이사를 갈 때 제일 먼저 밥솥이나 요강 네. 이걸 가져가는데 전기밥솥 말고 요강 말고 뭐 다른 걸 또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이라. 소금. 네. 소금을 하면 된다. 네네. 또 이렇게 우리가 부적을 써서 딱 붙여놓는 것도 있죠. 원래 그 이사 가기 전날 저녁에 붙이지 않나요? 이사 가기 전날 붙이는 거예요? 네. 이사 가가지고 이사짐 들어간 다음에 안 넣잖아요. 이사 가기 전날 예. 그 집에 가서 부적을 붙여놓는군요. 예. 이사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전에 붙입니다. 붙이는군요. 예, 그거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봄, 가을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 집 주인이 또 부부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이사 가기 전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가면서 어떤 옛날에 청소 안 했죠? 그거는 이제 액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청소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요즘에 이삿짐 센터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절대 가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해요.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부부들은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에서 꼭 잠자리를 하고 들어가라. 마지막. 예, 마지막 이 집에서의 어떤 거 이제 다 털고 가니까 저쪽에 가서는 서로가 화합하고 잘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받았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했는데 다들 좋으시더라고. 오히려 이혼하겠다고 따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냥 뭐 어차피 따로 살 건데 하고는 이사 가기 전에 그렇게 부부 사이를 그렇게 잊고 갔대요. 그랬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 좋아지더라. 네, 방법도 찾았고 또 해보니까 막상 또 마음의 문도 열리고 새로운 집에 가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 간 집에서 첫날 밤에 또 같이 합방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근데 첫날 밤에는 이사 가가지고 거꾸로 자지 않나요? 거꾸로 잡니까? 네, 거꾸로 잡니다. 거꾸로 자라고. 거꾸로 합니다. 잔다는 게 어떻게 거꾸로 자요? 머리를 예를 들어서 동으로 두어야 되는데 동으로 안 두고 서로 둡니다. 그러니까 예. 이사 가는 집에 그걸 일반인들이 이사 간 집에 동쪽으로 머리를 둘지 서쪽으로 머리를 둘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어느 쪽이 편한지 보시고 그리고 꼭 지킬 게 있습니다. 머리는 절대 주방 쪽이나 화장실 쪽으로 두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쪽으로 두었을 때는 편치 않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럴 네. 때 이 주방 위치도 좀 헷갈리고 하여튼 간에 주방 방향으로 대부분이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많이 같이 붙어 있지 않나요? 같이 예. 물이 흐르는 그게 있기 예, 때문에 예. 같이 씁니다. 근데 머리를 그쪽으로 두게 되면은 머리가 막지도 않을 뿐더러 네. 깊은 잠도 안 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사 갈 때 지켜야 될 주의사항과 이사 간 집에서 운을 받는, 좋은 운을 받는 그런 방법을 우리 서유정 회장님한테 들어봤습니다. 자, 이사를 가시더라도 꼭 이런 팁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사 가셔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문이 활짝 열리는 그렇죠.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이 돼야 되는데 더러 회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집에 수맥이 흘러. 음. 분명히 흐르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 수맥을 차단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우리 호일 있죠? 예, 호일. 예. 호일이나 은박지를 깔면 돼요. 음. 내가 잠자는 방에. 근데 가족이 많아가지고 좁아서 거실에까지 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실에 밑에 그 까는 걸 그렇게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 위에 또 다른 걸 하나 더 깔고 호일을 깔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서유정 회장님께서 방해가 안 맞는데 이렇게 처방을 해준 사례, 처방을 해줘서 그 집이 아주 잘 된 사례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수맥이 흘러서 맨날 잠을 못 자는데 우울증이 있었는 사람이 우울증, 있어요. 수맥이 흘러서 우울증. 네, 예. 근데 그분이 어디 가면 다 신이 왔다고도 해요. 제가 봐도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결론은 우울증이었고요.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었어요. 근데 그 수맥 차단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또 그 터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 터전을 잘 해줬는데 지금은 잘 살고 계시고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아주 잘 살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문 방향이 맞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분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당신은 그 집이 너무 좋아서 이사를 왔다. 오고 보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다 그러면서 상당한 큰 사기를 몇 번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우연찮게 알게 돼서 그분 집에 부적을 갖다 주고 이렇게 처방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잘 하시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그러니까 네. 그 집이 내하고 운이 안 맞고 수맥이 흘러서 내 몸이 아프고 뭐 운이 꽉 막혔다 해서 그 집을 팔고 또 이사를 가면 굉장히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을 터주는, 네.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렇죠. 방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이사를 가실 때 꼭 오늘 서유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를 참고하시고 새로 새 집에 가서 문이 활짝 열려서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서유정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